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본격 수사 개시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가지수가 많은 16개의 의혹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초반부터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는데요. 특히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선 관련자에 대해 포괄 계좌 압수수색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첫 소식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16가지 수사 대상 중 하나인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수사 개시를 앞둔 특검팀이 관련 계좌들을 광범위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이른바 포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3년 삼부토건의 주식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묶이면서 5배나 폭등했습니다. 그해 5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김건희 여사의 주식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인 이종호 씨가 한 단체 대화방에 3부 내일 체크라는 문자를 남겼는데 공교롭게 이틀 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인 젤렌스카 여사를 만났고 뒤이어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삼부토건 임원진 등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7개월에 걸친 조사에도 금융감독원은 전 회장 일가 등이 100억 원대 시세 차익을 봤다는 것만 확인했습니다. 금융당국 단계에서는 의혹이 제기된 특정인들의 본건 부정거래 연관성을 확인하여 고발할 만한 내용이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남부지검은 다시 금감원으로 사건을 보내 수사를 지휘했는데 검찰 내부에서 기초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 관련해 금감원이 조사한 계좌는 200여 개. 특검은 최대 150일인 수사기간에 김 여사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선 하나의 영장으로 여러 개의 계좌를 보는 포괄 계좌 압수수색이 시급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상한 계좌마다 하나씩 영장을 청구하다간 시간이 부족할 거란 판단입니다. 다만 법원이 포괄 영장 발부에 엄격하기 때문에 핵심 인물과 시기를 최대한 특정하는 한편 사안의 중대성과 긴박함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커플은 어때요 요새? 뭐 정신이 없죠. 정신이 없죠. 준비하고 있죠. 이제 곧 꼬린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제는? 이제 윤석열은 꼬린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윤석열은 꼬린 된다고 꼬리는 생각하고. 이제 우리 그 업계 언어로 네. 예, 무속을 의미합니다. 네네. 꼬린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꼬린 된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네. 꼬린 시킨다. 주진우하고 저는 니네들 꼬린 시킨다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선거만 끝나면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꼬린 시킨다고. 네, 예. 저희는 좀 십몇 년째 듣고 있어요. 항상 출석 대기 중이거든요. 네. 우린 천천히 가자고 지금 이번에는. 그런데 윤석열은 구속될 것이다. 윤석열은 꼬린. 그런데 김건희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어떤 또 헛된 망상이 하나 있냐면 누가 그래? 오래 걸린다고. 누가요? 지금 오래 안 걸려. 아크로비스타 들어갔다 온 사람 자기네들 먼저 꼬리 뺄 망상이라고 수 있어. 얘기했잖아. 망상이라고. 망상? 자. 그 머리 좀 어떻게 좀 해봐 좀. 아 이거 신경 쓴 거야 이거. 용산에 왜 그래 머리까지. 근데 자 아크로비스타의 생각이에요. 이제 금방 들어갔다 온 사람의 얘기인데 자 윤석열은 꼬린 된다. 네, 꼬린 된다. 왜냐면 뭔가 각오하고 있다. 뭔가 조사받았더니 그 빼도 박도 못하는 핵심 증거가 제시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이 꼬린될 사람들 지금 수두룩해지는 그리고 거니까. 김건희는 조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게 근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런데 7월에 변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네,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7월 변수 얘기를 하는데 천공도 얘기했어요. 7월 변수. 야 이재명 오래 갈 것 같아. 7월에 변수가 생겨. 7월에 변수가 생겼는데 7월에 탄핵된대? 아니요,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7월에 큰 건이 터진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구속인 것 같은데, 근데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천공이 계속 얘기해. 그래서 내가 정광훈한테 물어봤죠. 정광훈. 정광훈 7월에 뭐 없대. 저런 왜 없대. 그거 저거 용산이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가 이거 그냥 하는 생각이래. 말도 안 된다. 그냥 바람이다. 바람이다. 네. 근데 뭘 준비하고 있는 거야? 자기들 머릿속에는 계획이 있는 거 아니야? 7월에. 계획이 있죠. 그게 뭐야 그게? 그거 잘 모르겠어요. 발표는 뭔 계획이 있겠어. 네, 구속이지. 아니 그러느라고 이제 그만 어울려 이제. 누구요? 그 밑바닥하고. 어울리다니. 아니야. 아니 들어야 거기를 돼. 알아야 돼요. 거기를 들어야 돼요. 하여튼 윤석열은 꼬린 될 것이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예. 김건희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 7월에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네, 그래서 이재명 오래 갈 거 아니야? 그러면서 김건희는 7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재명 이루어질 5년 갈 것 것이다. 같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5년 더 갈지도 몰라. 자, 그리고 어제 김건희 특검이 이제 출범했어요. 16개나 돼가지고 그 볼 때마다 진짜 많다 생각이 드는데 이 중에서 나는 아까 예. 김건희가 먼저 구속될 가능성 난 더 있다고 봐요. 어떤 걸로요? 도이치지. 도이치. 왜냐면 이거는 다 끝났잖아. 16개 중에서 일단은 이거부터 빵에 집어넣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수사건들 이제 인신 구속 상태에서 그래도 여기서 평생 기자를 하신 분인데 너무 저렴한 거 아닙니까? 아니, 빵에 아니 선배님 지금 허은하원님 준비하고 우리는 좀 가만히 있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또 해. 아래 또 빵에. 깜빡했어. 빵에. 여기 원래 밑바닥이라서.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배우고 도이치 있습니다. 모터스 예. 그게 가장 첫 번째일 것이다. 그건 이미 그게 다 첫 수사 번째로. 끝났으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허은 의원님? 따로 다 시간을 말씀을 마련해 해주셔가지고 네, 본인 그러니까 뭐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가장 빠르게 하는 것은 도이치일 것 같고 근데 뭐 정치계 입장에서는 사실 저기 뒤쪽에 있는 공천비리라던가 띄워봐 주세요, 16개. 공천비리라던가 네. 기본적인 좀 명태균과 관련된 네. 불법 사항들이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왜냐하면 하고요. 그 코바나 콘텐츠 도이치 모터스는 뻔하기 때문에 네, 너무 언론이 뻔하니까. 이미 네.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빠르게 할 건 뭐 빠르게 우선순위로 빠르게 하더라도 네. 뒷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수 정당에 계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엮일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명태균 나오면 많이 걸리겠죠. 확실하게 내란 종식을 하려면은 빠르게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도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도이치 모터스고 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공천 관련이에요. 수사가 그게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도이치모터스는 뭐 다 됐다고 했지만 다 안 된 거 몇 개는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 특검에서 꼭 밝혀내야 된다고 하는 게 최은순, 김건희 포함해서 24억 벌었잖아요. 두 사람 합쳐서 더 번 사람들 거의 몇 명 있습니다. 6명 있어. 나머지 4명. 네. 제일 많이 번 사람은 확인된 것만 27억을 벌었어요. 네. 이 사람은 권오수의 경제적 공동체라고까지 항소 이웃에 검찰이 적지를 했지만은 차마 기소는 못했어. 입건도 못했어. 왜 그래요? 얘네를 기소하거나 입건하면은 가만히 있을 애들이 아니거든. 바로 그래 나를 기소했어? 그래 해봐. 김건희 털어버린다? 네. 김건희가 당연히 딸려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기소를 못한 거죠. 얘네들 조사해야 됩니다. 왜 기소를 못했는지 네. 수사를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그리고- 그때 잠깐만 있어봐. 무슨 속사정이 있어갖고서는 얘네들을 갖다가 이 수사 검사들이 기소를 못했느냐 그 속사정 네. 특검에서 꼭 밝혀내야 됩니다. 오늘 그리고 저기 파킹은 없는지도 알아봐야 돼. 파킹. 네. 지금 통장에 찍힌 게 전부인가? 바깥쪽에 그렇지. 파킹해 놓은 건 없나? 이것도 알아봐야 확인된 돼. 것만 24억이에요. 지금 네. 그거는. 그거는 검찰이 보고서에서 확인한 것이고 예. 남의 명의로 파킹한 거 없나 이것도 찾아봐야지. 네. 예. 왜 3번하고 5번도 좀 찾아봐 달라고 빨리 해달라고 말씀해주세요. 네. 3번 명태균 다이아. 가방, 저거는 명품 가방. 캄보디아 아니야 캄보디아. 캄보디아. 아니, 캄보디아 말 좀 요즘 어디 학원도 없더라고 캄보디아 말은. 네, 명품 가방에 대한 관심이 국민들은 많으니까. 그렇죠. 명품 가방 같은 게 나오면 직관적이죠 아주. 그렇죠. 그런데 근데 명품 가방하고 신발 사이즈에 거기에 이렇게 천착할 필요는 절대 그럼.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효과적이긴 해요. 그렇죠. 뜨겁죠. 뜨거운데 근데 뭐 지금 250ml다 뭐 이렇게 그건 나오는데 아니지. 이제 그거는 아닌 거. 사이즈가 틀리면 이제 김건희 거 아니다 이런 건 안 먹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방을 신발을 이 실물로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많죠, 많죠. 아주 나오기만 하면 서 굉장히 의원님은 신발 그 몇 미리 갑자기 왜 이렇게 아니 나 궁금해서 오늘 노영희 변호사 안 계시니까 지금 홍사훈 선배가 너무 신나가지고 막 그러니까 나 처음에는 매우 허전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안 그러네. 를 출국 금지 조치를 해놨었대요. 그게 이번에 특검에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차원에서 재차 출국 금지를 신청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실까지 알려진 거고 네. 김건희 특검 어제 현판식하고 또 역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오늘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삼부 토건 압수수색에 나섰어요. 삼부토건은 또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좀 많이 파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여러 사람들이 여기 뭐 수줍게 웃으세요. 언론사 탐사팀은 다 붙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이게 이제 주가 조작과 관계된 이종호 씨, 그 블랙펄 인베스트의 이종호 씨에 대한 수사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분이 이제 키맨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는 해병대 순직 해병에 대한 그 사단장 책임을 무마했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 주가 조작을 넘어서 이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이런 부분에 다 걸쳐 있는 키맨이 이종호 씨거든요. 근데 공수처에 소환됐을 때 깡통폰을 제출했습니다. 예. 출석하는 날 하루에 휴대폰을 3번 바꾸거든요. 하루에요? 예, 하루에만. 그렇게 바꿀 수 있나? 3번을 바꿔요. 예. 그러면은 본인도 모르는 휴대폰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써본 적도 없는. 예. 이걸 갖다가 공수처에 제출을 하고 본인이 녹취록에 나온 내용을 전면 부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수처 수사가 거기서 멈췄습니다. 더 이상 진행이 안 됐어요. 그다음에 이 멋쟁 해병 카톡방이라든가 삼부토건 주가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종호 씨 행적은 거의 밝혀진 게 없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지금 마약도 의혹입니다. 솔직히 예. 말해서. 이것도 사실 조병로 경무관이라고 네. 서울경찰청에 있던 그분을 인데 비호했던 게 또 이종호 씨고 이렇게 되니까 일단은 이종호 씨를 나는 좀 압박하기 위한 선행 조치가 삼부토건 네. 압수수색이라고 봅니다. 그럼 물론 최종 목적은 김건희 씨한테 향하겠지만 네. 이거는 항상 키맨들이 문제거든요. 예. 명태균, 이종호 이런 키맨들 이런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한테 정보도 얻고 누굴 봐달라는 인사청탁도 하고 그런 거 하면 공천 달라 그러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그 말에 영향을 받는 네. 이런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그 중간 키맨이 이 수사의 핵심이라는. 그 삼부토건 같은 데는 특히 이제 그 주가 조작하기 위해선 이 삼부토건의 대주주나 이런 사람들의 협조가 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 아마 여기는 그 압수수색 하게 되면 그 대주주들의 뭐 주식 어떻게 이제 이동했는지, 그다음에 통장 어떻게 돈들이 오갔는지 요거 좀 보면 그건 확인이 됐죠. 대주주가 상당한 차익을 그렇죠. 얻은 것으로 확인이 됐죠. 예. 네. 요거는 뭐 어렵지 않게 좀 밝혀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사실 이런 이 뉴스 삼부토건도 결국은 이게 마치 물줄기처럼 이 김건희를 중심으로 해서 네. 채용 관련한 구명 로비 의혹 그것 때문에 이종호 나왔죠. 네. 털다가 그 카톡방에 삼부 털다가 예. 체크 하면서 삼부 체크. 근데 네, 우크라이나를 삼부 체크. 갔네 하면서 이제 또 연결고리가 됐었고. 네. 김건희 특검도 이제 어제부터 수사가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제일 관심 많은 게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삼부토건. 의혹이잖아요. 네. 와, 근데 김건희 특검도 너무 감사한 게 16가지 혐의 중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제 1순위로 생각을 하고 있어. 네. 저랑 이 호흡이 잘 맞아요. 이 생각이 나랑 같더라고. 삼부토건 관련해 가지고 압수수색했죠. 첫 강제 수사를 삼부토건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정 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면서 원래 주가가 1,000원대였는데 갑자기 이제 5,000원대까지 치솟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 김건희가 개입을 했는지를 아마 중점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거 진짜 큰데 사실은 근데 우리 검사님 입장에서 수사하기는 좀 까다롭긴 하죠. 사실은 모든 수사는 범행이 이루어진 직후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렇죠. 큰일 났네. 근데 이미 거의 1년이 흘렀잖아요, 지금. 이게 작년 여름 때, 작년 봄에 일어난 일이니까 1년이 지났지. 그러니까 그 사이에 더군다나 삼부토건 사무실 압수수색을 했는데 네. 3일 전에 여기 삼부토건이 이사를 했대요, 사무실에. 그러니까 이사하면서 웬만한 거 다 버리고 뭐 다 치웠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치면 수사가 훨씬 힘들어지는 거는 사실인데 다만 돈의 흔적은 남아있죠. 남을까? 아니 왜냐하면 주식 계좌는 어차피 네. 예탁결제원 통해서 이렇게 그렇죠. 주식 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흔적은 남아 있죠. 네. 그러니까 그걸 찾아가야 되는데 보통 주가 조작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명의의 안 계좌보다는 하죠. 차명 계좌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네. 그 차명 계좌의 실제 주인을 찾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세탁을 많이 해도 찾을 수는 있어요? 찾는 경우가 있고 못 찾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왜 노숙하는 분들한테 뭐 돈 좀 주고 통장 그, 받잖아요.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훨씬 까다로워지죠. 그러니까 추적하기가. 내가 이거 노숙하는 척 해가지고 내 통장 이렇게 빌려주고 내가 슈키감이 없는. 진작에 빌려줬어야지. 아, 네, 김건희한테 빌려줬으면. 아니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의 좀 시기가 늦춰졌기 때문에 이제 증거인멸 가능성은 높아지는 건 맞는데 또 한켠에서는 그동안에도 권력으로 눌러왔었거든요. 근데 눌러왔던 것들이 이제 와서는 더 이상 이제 권력으로 못 누르기 때문에 더 많은 범죄들, 그러니까 주가 조작 범죄에 따라붙는 여러 범죄들, 수사를 덮으려고 했던 직권남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 또 관련자들의 또 증언이나 또 여러 가지 진술을 통해 가지고 전 충분히 또 입증은 할 수 있으니까 좀 민중기 특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건희의 첫 남편이 사기 결혼을 당해가지고요. 어떻게 자기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지. 예? 누구하고 사기 결혼? 김건희하고 사기 결혼을 당했는데 이거 정말 들어보면 정말로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들을 수 없을 정도의 충격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혹시 의대 정원 2,000명의 진실도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사업자 출신입니까? 아니, 의사잖아요, 의사. 의사고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정신과를 바뀌었다면서요? 아 이제 아닙니다. 그 아니, 그건 지금도 아니에요? 뭐 이제 어쨌든 산부인과 의사인데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때 100% 사기를 쳐가지고 이 집안은 그냥 정상적인 사람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라마다 르네상스하고 관련이 있고 전화북도 관련이 있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 않고 저녁에 나가는 날이 많고 뭔가 이제 이런데 이거를 가지고 1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도저히 이걸로 상담할 데가 없잖아요. 100% 사기 결혼인 거예요. 그 부친이 광주에서 약국을 하던 분이었어요. 결혼 잘했다고 했죠. 혼수도 별로 없는데 결혼을 시켰어요. 의사집. 사위를 이쪽 재혼수는 본 거고. 그런데 완전 사기 결혼이어서 충격을 받아서 이혼을 하고 미국으로 떠나버려요. 그런데 그 뒤에부터 지금 사는 김건희의 모습으로 대통령까지 됐어요. 작년 8월 달에 목숨 걸고 이걸 폭로하려고 했어요. 국민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작년 8월에? 그건 기세 등등하던 내란 이전에요? 이전에요. 와. 그런데 실제로 두려움이 너무 커서 그 용기를 내지 못하고 이제 뭐 이랬는데 어찌됐든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이제는 지금 진실을 얘기해야 할 시간이다. 단죄는 법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완전히 잘못된 누군가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심지어 심한 놈들은 그걸 신앙으로 믿고 지금도 이재명이가 빨갱이다 뭐다 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들에게 우리가 기자가 언론이 밝힐 수 있는 이제 까발려줘야 된다. 김만배도 나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유동규도 지가 만약 그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이라도 있는 그대로 네가 다 밝혀라. 최소한 종교적 언어로 보석을 받기 위해서는 네 스스로 참여하고 회개하라. 이제 이런 것처럼 밝히는 시간을 만들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정리해줘야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던 것을 벗어나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그 밝혀야 될 사람들 명단에 이낙연 씨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저도 아주 들어가요. 작년 8월에 도저히 못 견디고 진실을 밝히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땐 서슬이 퍼런 사람이었고 지금은 이제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밝힐 수 있겠네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설득을 계속 하고 있죠. 그때 마음을 만나보셨어요, 직접? 그 형을 제가 만나고 있죠. 그럴 때 대답하실 게 이거 답변이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중요한 우리 언론의 역할이 일어났던 일을 누군가를 처벌하고 처단하기 위해서 법적인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진실은 결국에는 드러나게 돼 있다. 그 진실은 알려서 듣는 사람이 판단할 몫이다.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는 것. 그런데 이거 자체가 드러나지 않고 넘어가 버리면 이겼다고 그냥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다음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어서 누군가 이것을 범죄에 악용하거나 자신의 권력을 사유하는 순간 또 다른 피해자가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진실을 공개하고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혹시 그분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용기 있게 그래도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밝히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 그래도 그 사람이 이혼을 해줬나 보네. 보통 이런 경우는요, 이혼 안 해주려고 막 버텨요, 여성분이. 그래서 그 남자분들이 못 견디고 이혼만 해줘라. 제발. 내가 너에 대한 모든 걸 함구하마. 이혼만 해줘라.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이 사람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혼은 됐나 보네요. 좀 더 보태서 말씀드리죠. 또 다른 결혼을 준비하면 빨리 이혼할 수도 있죠. 아니, 그 완전 사기 결혼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걸 다 정리를 하고 어쨌든 정상적인 혼인관계로 들어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모르거나 들키더라도 양해하고 넘어가려고 얼마나 설득을 했겠어요. 혼인신고를 안 했구나. 혼인신고도 했지. 아, 했어요? 아니 그런데 예전에 하던 짓을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직접 얘기를 하겠죠. 그 짓이 어떤 짓인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혼인을 했으면 혼인관계에 충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혼인관계에 충실하지 않는 일이 너무나도 자주 벌어지니까 이 이제 남자가 감당을 못하는데 추적을 해보거나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김건희가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이름도 김건희가 아니에요. 김명신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위 가족들한테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고향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약사 어머니 그 당시에 이제 음악을 하시던 음악 전공자시고 집에 말도 못하고 이혼도 못하고 결혼을 유지할 수도 없는 이제 이런 어중한 상황을 1년 정도 가져가면서 그때 받았던 고통이 너무 커서 이제 한국을 떠나버렸죠.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네. 그 여자는 네. 원래부터 사기꾼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 그걸 아예 드러내놓고 그 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혀보자는 거죠. 네.